안녕하십니까. 레빗 2016 강사 박남용입니다. 제가 이제 레빗 강의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레빗 2016, 레빗 버전의 가장 최신 버전이 되겠죠. 몇 달 전에 이제 레빗 2016이 출시가 됐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기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레빗이라는 것이 무슨 프로그램인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먼저 이제 레빗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BIM 모델링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레빗이란 프로그램이 많이 사용됩니다. BIM에 관련된 그 모델링 도구로는 뭐 마이크로 스테이션이라든지 뭐 아키캐드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제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레빗이라든지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에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확산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레빗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오토데스크에서 의욕적으로 오래전부터 출시하고 있는 BIM 시리즈, 모델링 시리즈, 소프트웨어 시리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조달청에서는 2016년도부터는 그 뭐라 그럴까요? 500억 이상의 공공공사일 경우는 이런 어떤 BIM 설계 도구를 사용해서 거기에 관련된 설계 도서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제출하게끔 의무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공고사항으로 내려왔지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 설계사무소라든지 여기 건설에 관련된 대부분의 어떤 업체들이 레빗뿐만 아니라 여러 BIM 설계 도구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요즘 들어서 부쩍 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가 바로 레빗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원래는 이제 레빗이라는 프로그램은 레빗 아키텍처, 레빗 스트럭처, 그 다음에 레빗 MEP라고 해서 세 개의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레빗 통합 버전으로 해가지고 레빗 아키텍처 건축 전용, 그 다음에 레빗 스트럭처 구조 전용, 그 다음에 레빗 MEP 기계 설비 전용의 이 기능들이 함께 통합 버전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레빗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 네이버 뭐 창에 오토데스크 코리아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엔터를 치시면은 오토데스크 코리아에 대한 어떤 홈페이지를 찾을 수가 있겠지요. 제가 글을 안 썼네요. 자, 여기 홈페이지가 찾아졌죠. 들어가 보시면은 자, 다음과 같이 오토데스크 홈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제품 검색이라고 있는 부분을 눌러 주시고요. 레빗 제품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우측 메뉴에서 무료 체험판을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30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레빗을 체험판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밑에 보시면 학생의 경우 3년 동안 무료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굳이 학생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데스크에서 무료로 3년 동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셔서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일단은 이 오토데스크에 여러분들이 그 이메일을 등록해 주셔야 돼요. 아이디를 등록하는 게 아니라 이메일 대신 아이디 대용으로 이메일 주소를 등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등록해 주시면 여기다 그 정보를 입력하시면 여기 보시면 Choose Your Version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저는 제 이메일이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토데스크에 회원 가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가면 이제 제가 You have successful signed, 즉 여러분 제가 이제 처음에 회원 가입했던 대로 로그인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눌러보시면 레빗 2016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한국어로, 그 다음에 시스템은 64비트, 요즘엔 대부분 다 64비트로 다운받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인스톨 나우를 눌러주시면 바로 여러분 컴퓨터에 3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레빗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다운받으셔가지고요, 불법 다운로드를 굳이 받을 필요는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목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시간에는 인스트럭션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화면의 구성과 그 다음에 그리드와 레벨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파운데이션 기초, 기둥, 보호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는 바닥, 계단, 그 다음에 경사로. 네 번째는 벽, 천장, 지붕.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문, 창문, 그 다음에 커튼홀, 그 다음에 구성요소, 그 다음에 삽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레빗에서 가장 이제 그 주요한 기능으로 삼고 있는 게 바로 매스 모델인데요. 매스 모델 첫 번째 시간,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매스 모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여덟 번째는 사이트, 대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지형, 그 다음에 치수와 주석을 어떻게 달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단면 박스를 사용하는 방법, 단면도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인출뷰, 콜라웃이 인출뷰라고 얘기합니다. 콜라웃 뷰를 만드는 방법, 드래프팅, 상세뷰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3D로 만든 모델링을 사진처럼 렌더링 하는 방법인데, 요즘에는 이제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을 해서 웹상에 렌더링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 스케줄이라는 것이 일람표라 그래서 우리가 물량 산출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태양과 그림자 분석, 그 다음에 카메라 기능,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기능, 그 다음에 이제 도면 시트, 만들어 놓은 도면들을 하나의 시트에 모아 가지고 시트를 구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출력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15개의 어떤 15차시로 구성된 강의 진행 방향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화면 구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빗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인트로덕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화면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레빗을 실행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시작 화면, 스타팅 화면이 뜨게 되고요. 이 스타팅 화면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건축이면 건축 템플릿, 구조면 구조 템플릿, 기계면 기계 템플릿,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템플릿 을 선택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우리가 작업 화면이 뜨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건축에 많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건축 템플릿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작업 화면이 뜨게 되면은 거기에 보시면 건축, 구조, 시스템, 삽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각각의 그 탭에 하부에 구성된 이 부분을 우리가 리본 메뉴라고 얘기합니다. 이 리본 메뉴에 나와 있는 아이콘들을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도면 작업과 모델링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제가 실제적으로 레빗 창을 띄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빗 2016이라고 되어 있네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레빗이 오픈되는 거 있습니다. 자, 레빗이 오픈이 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다음과 같은 스타팅 화면이 뜨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스타팅 화면은 프로젝트와 패밀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패밀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미 만들어진 어떤 요소들입니다. 뭐 보라든지 뭐 이렇게 트러스라든지 아니면 가구들
가구들과 같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미 사용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이 공급 업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패밀리라고 얘기하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신규로 만들 수도 있고 기존의 어떤 구성 요소들을 여러분이 다시 수정해서 새로운 패밀리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패밀리라는 것은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놓았으면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있어야 된다, 의자가 있어야 된다. 그럼 테이블, 의자 같은 경우는 굳이 디자인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만들어 놓은 걸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패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창문도 마찬가지고요, 문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만들어진 패밀리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또 조금씩 수정해 줄 수가 있고 다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실제적인 작업은 여기 프로젝트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건축 템플릿을 많이 이용하게 되죠. 건축 템플릿 누르시게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이 해당 건축 템플릿에 관련된 작업 화면이 뜨게 됩니다. 템플릿이라는 것은 미리 설정된 환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를 함에 있어서 최적화된 어떤 환경을 얘기할 수 있고요. 보통은 한글 레빗 같은 경우에는 건축 템플릿을 클릭했을 때 디폴트 KOR RTE라는 템플릿으로 바로 링크가 돼서 이렇게 작업의 첫 번째 작업 화면이 우리 오픈이 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기 R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이런 어떤 기본적인 도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신속 접근 메뉴라 그래서요. 열기, 그 다음에 저장, 그 다음에 뭐 설정 동기화, 뭐 undo, redo, 그러니까 명령을 취소하고 명령을 복귀하고 그 다음에 기타 뭐 어떤 참조, 측정할 수 있는 참조, 그 다음에 치수를 기입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주석, 그 다음에 글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좀 많이 쓰여져요. 눌러보시면은 기본 3D 뷰, 그 다음에 모델링을 3차원 뷰로 볼 때 카메라를 설치할 때 모델링을 여러분들 아바타라고 해서 가상의 어떤 그 사람 모형을 직접 3D 모형에다 배치시켜서 보는 그런 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단면 도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의 두께를 제어하는 거, 그 다음에 창을 전환하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자주 쓰여지는 도구들이 여기 신속 접근 메뉴라고 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목이 표시되는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인포메이션 센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어떤 명령어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미러라고 이렇게 입력해보고 엔터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이제 미러에 관련된 이제 명령어들을 이렇게 찾아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편하게 여러분들이 일단 도움말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오토데스크 A360이라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클라우드 렌더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렌더링을 하거나 뷰를 눌러 보시면 클라우드 렌더가 있죠. 그 다음에 또 관리에 가 보시면은요. 해석으로 가야 되겠네요. 해석에 가 보시면은 여기 에너지 해석 같은 게 있어요. 이 에너지 해석이라든지 이런 뷰에 있는 클라우드 렌더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여기 있는 여러분들 오토데스크에서 회원가입 시에 등록하셨던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탭들입니다. 건축 탭, 건축의 어떤 모델링이라든지 도면 작성하기에 필요한 건축 탭, 구조 탭, 그 다음에 시스템 탭, 이거는 이제 설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삽입, 그 다음에 뭐 캐드 파일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이미지 파일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스케치업 파일을 가져온다든지 뭐 이런 어떤 맥스 파일을 가져온다든지 다양한 파일들을 가져올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석에서는 뭐 치수를 단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해치라고 해서 무늬를 우리가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문자를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석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가지 뭐 에너지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질량 작업 앤 대지에서는 우리가 보통 매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런 건축이나 구조적인 요소로 이제 도면을 그리는 게 아니라 덩어리를 깎아내는 방식으로 해서, 아니면 면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해서 어떤 3D 형태를 만드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지 지형이죠. 지형을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다양한 도면을 만들어낼 때 인면도라든지 단면도, 평면도, 뭐 드래프팅 뷰, 평면도 드래프팅 뷰, 뭐 이런 물량산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는 기본적인 이 환경 설정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dd-in이라는 것은 레빗에 없는 기능을 추가하는 플러그인 같은 추가 기능들을 우리가 설치를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등록이 되는 부분입니다. 뭐 수정은 이제 다양한 수정 기능들이 있죠. 뭐 트림이라든지 옵셋이라든지 카피, 뭐 복사, 뭐 이런 어떤 스케일, 이런 기능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그 Alt를 눌러 보시면 여기 보면 그냥 Alt를 눌러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있는 단축키들이 표시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을 눌러서 해당 수정, 예를 들어서 현재 보면 수정이라는 탭이 여기 있는데 컨트롤 눌러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얘를 끌고 가시면 순서를 여러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순서를 우리가 뒤바꿀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컨트롤 눌러서 해당 아이콘을 탭을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여 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것을 탭이라 그러고, 이 탭을 클릭했을 때는 관련된 명령어 아이콘들이 나오는데, 이 아이콘들의 구성이 여기 보시면 칸으로 이렇게 끊어져서 붙어 있죠. 이걸 우리가 리본 메뉴 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각 탭에는 각각 리본 메뉴의 명령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한 칸 한 칸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패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을 클릭해 보면 선택 패널의 수정 명령 아이콘, 빌드 패널의 벽, 뭐 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얘를 갖다 리본 메뉴라고 얘기를 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여기에 줄이 하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벽을 클릭해 보시면 벽이라는 명령어가 수행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뭐가 뜨게 되죠. 이걸 옵션들이 뜨게 되는데, 레빗에서는 이 옵션 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 바를 여러분들이 항상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보면 좌측에 특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특성, 그 다음에 프로젝트 탐색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성은 어떤 객체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벽을 클릭해서 벽을 그리게 되면, 자, 벽을 그렸죠. 자, 그러면 자, 수정 버튼 누르고 얘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 그려진 벽에 대한 정보, 이거는 기본 벽이다, 외벽 스틸 스터드 벽돌이다, 그리고 얘는 1층에서 시작되고 베이스가 시작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간격도 이거는 0이고, 그 다음에 위로는 8천만큼 올라가 있다, 높이가. 그래서 얘를 한번 3D 뷰를 눌러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 높이가 8천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형 편집을 눌러보면 세부적인 내용들이죠. 여기 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객체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이 수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수정을 해서 다른 어떤 형식으로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정은 좀 디테일하게 수정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수정해 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해서 내가 유형을 바꿀 수도 있죠. 보시면 바꾸시면 이렇게 벽에 유형이 바뀌어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밑에는 이제 프로젝트 탐색기라 그래서 도면을 관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평면도 눌러보시면 얘는 이제 보통 끌어다가 이제 뭐 이쪽으로 놓으셔도 돼요. 얘를 끌어다가 이런 식으로 옆에다 배치하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끌어다가 여러분이 배치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는 게 특성은 이쪽, 그 다음에 프로젝트나 탐색기는 이쪽, 이렇게 양쪽으로 보는 게 유리하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천장평면 눌러보시면 1층, 2층 천장평면도, 3D 뷰, 인면도. 근데 보시면 단면도는 없죠. 근데 뷰에 가셔서 여기 있는 단면도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단면도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여기 단면도로 뜨게 됩니다. 이렇게 도면들의 어떤 분기들, 이걸 분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분기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간에 이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이제 작업하는 공간이고요. 작업하는 공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뷰 큐브라 그래서
뭐 위로 이렇게 클릭해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서 우리가 얘를 만들어진 요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아셔야 될 것은 뷰 큐브를 이렇게 하셔도 좋은데요. 굳이 뷰 큐브를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마우스 조작법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마우스 휠을 돌렸다 당겼다 해보시면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휠을 꽉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어떻게 돼요? 돌려볼 수 있죠. 이것이 오빅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Shift 눌러서 이렇게 휠을 꽉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주시면 오빅 기능이 돼서 얘를 돌려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휠을 꽉 눌러서 움직여 주시면 그냥 화면만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물체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화면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휠을 꽉 눌러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눌러서 이렇게 돌려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휠만 눌러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이동시킬 수가 있고, 보기 편하게 휠을 돌려서 어떻게 한다?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만일에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런다면, 자, Z2라고 눌러주시면 얘가 화면 중간으로 이제 확대되면서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키보드에서 Z2만 눌러주시면 Z하고 알파벳 E입니다. 알파벳 Z, 알파벳 E를 눌러주시면 Z2, Z 치고 알파벳 E 치고 이렇게 화면으로 중간으로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걸 Z 줌 익스텐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해 놓은 객체를 화면의 중간에다 옮겨주면서 화면에 꽉 차게 보여줄 때 쓰는 게 바로 Z2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ZW, 뭐 ZW도 있고 뭐 T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그것보다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WT 이렇게 하시면, WT라고 입력해 보시면 WT 이렇게 창을 이렇게 평면 분기에 따라서 3D 뷰와 평면 분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해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더블 클릭해 주시면 다시 얘가 보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WT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다시 확대. WC 해볼까요? WC 하면 이렇게 캐스케이드라 그래서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창을 이렇게 구분시켜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죠? WT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타일 형식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타일 형식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WC 하셔서 캐스케이드 형식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냥 하나의 창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겁니다. 뭐 ZE, ZT는요, ZE는 많이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WT, WC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화면을 조작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화면을 이렇게 분할했다 다시 우리가 하는 방법, 그 다음 마우스를 이용하는 방법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화면 구성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또 화면 구성을 좀 얘기한다면 밑에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비주얼 스타일들이 쭉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스케일에 대한 부분이고요. 처음에 100대 1대 100으로 이제 100분의 1로 도면을 그리겠다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조정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1대 1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 디테일이라 그래서 모델의 어떤 상세 수준을 중간이냐 아니면 높음이냐, 보통은 중간을 놓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 비주얼 스타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객체를 와이어 프레임, 뭐 뼈다귀 골격만 보게끔 할 것이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숨겨놓고 보게 할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벽을 그려보면, 벽을 클릭했을 때 그리기라고 있죠. 사각형을 눌러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D 뷰로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얘를 갖다가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시면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은선, 음영 처리, 그 다음에 색상 일치, 사실적. 그러면 이제 이 벽돌의 재질이 조금 사실적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레이 트레이싱 하면 더 사실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대신에 레이 트레이싱을 하게 되면 이제 작업하기가 불편해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더 사실적으로 보이긴 한데 그림자까지 보이죠. 근데 이제 작업하기가 불편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음영 처리로 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림자, 태양이죠. 태양의 경로를 켜기를 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태양의 경로가 보이죠. 태양은 언제든지 조정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림자를 보여주게 할 것인가. 태양의 경로에 따라서 그림자가 바꿔지겠죠. 당연히. 그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켜져 있고, 그 다음에 그림자 켜기. 근데 이제 그림자하고 태양의 경로가 같이 켜져 있으면 작업하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메모리를 이제 우리가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우리가 렌더링 표시고요. 그 다음에 뷰 자르기.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르기 영역 표시. 그 다음에 잠금 해제된 3D 뷰, 숨기기, 요것도 많이 쓰여지죠. 그 다음에 숨기진 요시 표시하기, 요것도 많이 쓰여집니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뷰에 관련된 도구들이 여기 밑에 나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화면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드와 레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평면 해가지고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가 기본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배치도, 지붕 평면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빗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건축적인 건축적인 용어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또 이제 레빗을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건축적이 아니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자면, 1층 평면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위에서 바라본 것을 얘기하고요. 1층 평면도를 클릭해 보시면 이제 이렇게 1층 평면도가 뜨게 됩니다. 4개의 뷰가 있는데요. 얘가 이제 인면 뷰예요. 인면 뷰. 얘를 이제 검은색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바로 어디 간다? 남측면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측 편에 보시면 1층, 2층, 지붕층 이렇게 되어 있고요. 높이가 1층은 0레벨, 높이가 0이란 뜻이고요. 0에서 4000 정도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2층이 구성이 되어지고 3600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붕이 구성되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제가 1층 평면도를 클릭해 보면 다시 1층으로 오고요. 이번엔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 어디로 왔죠? 동측면도로 왔죠. 그래서 1층, 2층, 지붕층으로 구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 우리가 레벨이라고 그래요. 레벨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1층 평면도에서는 그냥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중심선이나 축선이 되는 그리드를 먼저 여러분이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드를 어떻게 작성하냐? 자, 건축에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기준에 보시면 기준 패널에 그리드라고 있죠. 얘를 눌러 주시면은요. 그리드를 작성해 줄 수 있는 그리기 모드가 뜨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선, 그 다음에 시작급 반지름, 호, 두 개는 호를 그릴 때 쓰는 거고요. 얘는 이미 만들어진 선을 이용해서 그리드라는 걸 그려주는 건데요. 보통 얘를 많이 사용하고 얘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얘를 해보죠. 자, 시작점을 찍고요. 쭉 마우스 올려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그리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요. 수정 버튼 누르시고요. 얘를 다시 한번 클릭해 보시면 얘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 뜨게 되겠죠. 특성창에. 지금 보시면 이름이 1로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해서 X1으로 바꿔주시고 빈 공간을 클릭해 주시면 이름이 X1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를 선택해서 상세적인 어떤 정보, 상세적인 이 객체에 대한, 이것도 객체거든요. 어찌 보면 하나의 어떤 얘도 템플릿이 될 수 있는 건데 얘에 대한 정보를 바꾸려면 여기 유형 편집을 누르셔야 돼요. 그러시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고 세부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리드 헤드가 1으로 되어 있죠. 중심 세그먼트 영소, 그 다음에 끝에 세그먼트 두께 1로 되어 있는데요. 얘를 사용자로 바꿔주시면 조금 더 다양한 옵션들이 뜹니다. 자, 그래서 중심 세그먼트 두께는 1로 가고요. 중심 세그먼트 색상, 이 중심 세그먼트 색상이라는 것은 이걸 한 줄로 본다면 요게 끝에 부분과 이 끝에 부분을 갖다가 끝 세그먼트라고 얘기하고요. 요 중간을 중심 세그먼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빨간색으로 바꿔주시고 확인 눌러보시면 적용,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드 선 그대로 가 있죠. 그죠? 얘도 눌러주셔서 나는 대시 점으로 가겠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점으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끝 세그먼트는 예를 들어서 청색으로 하겠다라고 하시고 얘는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어때요? 여기 정보가 바뀌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얘는 언제든지 클릭하셔서 여기 보시면
양쪽에 이제 이렇게 사각형이 있죠. 얘를 꺼주시면 얘가 없어지죠. 대신 얘를 켜주시면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얘를 갖다 우리가 버블이라고 얘기해요. 버블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얘를 켜주고 얘를 끄시면 이런 식으로 하죠. 둘 다 켜주시면은 버블이 양쪽에 나타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그리드 건축의 기준의 그리드로 가서 얘는 이제 피크 라인이라고 하는데 선 선택을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옵션에다가 간격 띄우기를 30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다 마우스 갖다 대시면 어때? 이 객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3000 간격이란 뜻이죠. 얘가 지금 뒤집어져 있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여기를 체크하시고 꺼주시면 되고요. 얘도 이쪽 맞고요. 여기를 체크하시고 꺼주시고 얘도 체크하시고 꺼주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X축에 대한 그리드는 3000 간격으로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또 그리드를 이용해서 이쪽 부분으로 해서 하나를 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X이기 때문에 그죠? 얘는 클릭해서 얘는 Y로 바꿔줄게요. Y1 바꿔주시고요. 동일하게 그리드 눌러서 피크라인에서 이번에 얼마 할까요? 4000으로 하죠. 아이고 4000 그래서 갖다 대셔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죠. 클릭해서 얘는 뭐 맞고요. 얘가 클릭이 돼야 되겠네. 얘는 이쪽을 이쪽을 체크해 주고요. 얘는 꺼주시고 얘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체크해 주시고 꺼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파란색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얘를 클릭해서 여기 있는 헤더를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얘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보시면 헤더를 이렇게 움직여 주시죠. 근데 이제 같이 움직이기 싫으시면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 자물쇠 있잖아요. 자물쇠를 풀어 주시고 움직이시면 얘만 따로 움직이죠. 그죠? 다시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같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들어가셔서 조금 위로 올려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1층 평면도에 대한 중심과 축선을 우리가 축선으로 이용해 줄 수 있는 우리가 그리드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얘는 2층에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층에도 보시면 나와 있죠. 이런 것도 좀 바꿔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레벨에 대해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 이쪽 클릭하셔도 돼요. 남측면도 클릭해 보시면은 앞서서 만들어둔 그리드가 쭉 나와 있죠. 클릭해서 반드시 얘는 밑으로 쭉 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리드가 이렇게 걸쳐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걸쳐 있으면 1층은 그리드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이렇게 좀 넉넉하게 걸쳐져 있고요. 이제 얘는 보기 좋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하층을 하나 더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지붕을 클릭하셔서 얘 높이를 뭐 얼마로 할까요? 7600으로 바꿔보죠. 엔터 치시면 얘가 더 높아지죠. 얘 간격이 7600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올려주시고요. 여기서 3층을 만들어 주면 되죠. 레벨은 여기 보시면 아까 그 건축의 기준에 가보시면 레벨이라고 있어요. 눌러서 똑같이 여기 선하고 선 선택이 있는데 이때는 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클릭해서 간격을 뭐 예를 들어서 3500으로 가자.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 올려 보시면 딱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순간 보시면 여기 이름이 같이 등록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2G가 아니라 얘는 이름이 뭐가 돼야 되죠? 3F라고 주시고요. 적용하시면 얘가 이제 3F로 바뀌면서 얘도 3F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냥 3F에서 이름 바꾸기로 해서 3층 평면도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일해지겠죠? 그럼 여기가 만들어지는 건 여기도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보시면 얘랑 스타일이 같나요? 틀리죠?
요때 쓰는 게 뭐냐? Match Properties MA라는 기능을 쓰는데요. MA라는 기능을 씁니다. 근데 MA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여기 보시면 수정으로 가보시면은요, 여기 클립보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MA라고 있죠. 단축키로는 MA예요. MA라고 단축키 쓰셔도 돼요. 저는 가능한 한 여기 있는 아이콘으로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 하셔서 얘를 클릭해 주시고 얘를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같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얘가 간격이 좁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 클릭해 주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엘보가 있거든요. 얘를 클릭해 주시면 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꺾을 수가 있고요. 얘를 다시 이렇게 올려 주시면은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화면 구성과 레빗에 대한 소개와 화면 구성, 그 다음에 그리드와 레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